네, 저는 인천 간석동에 살고 있고요. 시각 복합 장르와 예술 치료를 하고 있는 성효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뭐 가정사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제가 예술 치료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혼자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어쩌면 평생 동안 중에서 제일 많이 그렸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학창 시절 때 뭐 고흐나 로댕이나 이런 거를 책으로 접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미술을 하게 됐고 그때도 그림을 꾸준히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미술 전공을 하게 됐고 대학 때 그 사회적인 문제와 접목되는 어떤 그림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 네, 고통이 참 많았던 것 같고 그 고통으로부터 오는 선물? 네, 한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에 오래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인천에 아는 사람이라던가 뭐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84년도에 미술동인 두렁에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인으로부터 인천 산업선교회 일꾼 자료집에 있는 그림을 그려달라. 노동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만화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그때는 인천에 거주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동인천에 내려서 그 인천 풍경을 보게 되고 인천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85년도에 그 두렁의 밭두렁 동인들하고 같이 팀으로 이전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살게 됐습니다. 그 84년도에 그 보물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만화집을 이제 일꾼 자료집을 만들면서 일꾼 자료집 안에 있는 보물 찾는 사람들이라는 만화집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 일간지에 보니까 판금 도서 목록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나중에 단행본으로 엮어서 노동자들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됐고 또 인천에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백마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백마교회에서 그 노동자 교육용으로도 많이 배포가 되고 제가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서울에 있는 거기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보관이 되어 있는 거에는 민미업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자인데 그때는 당시는 저자 이름 같은 거 하나도 안 쓰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민주화된 이후에 정정해 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여러 공단을 좀 많이 다녔어요. 예를 들면 구로공단, 뭐 대구 경상공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 곳이 인천공단인데 거기서의 노동자의 삶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서
작품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딱 인천만의 것이라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봄을 찾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상곡동의 봄이라는, 상곡동이 부평의 지명이에요. 어떤 동이 상곡동의 봄이라는 작업이 있고, 88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여성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었어요. 그것이 코스모스 전자라고 부평 사공단에 있는 그 주로 여성들의 작업장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정말 씩씩하게 농성하는 장면을 그린 농성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요. 산재 작업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끔찍한 사고들이 많거든요. 88년도에 노동조합 만드는데 관여를 해서 같이 활동도 하고 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는 작품들이 많이 인천에 관련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83년도에) 창립 예행전을 했고, 저는 그때 그 노동 현장에 있느라고 예행전에는 참여를 못했고요. 84년도 창립 전부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 전까지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굉장히 그 외래의 어떤 무분별한 외래 문화, 외래 예술을 이제 베끼기 바쁜 어떤 그런 현실, 그런 거 자체가 해외 자본의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불평등과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학생들, 교수들 거의 다 그랬던 것 같고, 거기에서 어떤 살아있는 미술, 그것이 사회와 미술과의 어떤 연결, 유기적 관계도 고민하게 됐고, 그래서 산미술을 상품 위주의 어떤 문화 예술, 그리고 소비 위주의 어떤 문화 예술, 이런 것들 대신에 민중들이 어떤 건강한 그 문화 미술을, 예술을 하자라는 그런 거에 동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전시도 하고,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 같이 함께 했고, 또 그 한 팀들은 대학가에서 뭐 만화반이니 판화반이니 뭐 이런 것들도 좀 만들고, 거기서 전시도 이렇게 순회전 같은 것도 하게 되고, 밭두렁에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인천으로 이제 오게 됐죠. 네. 미술 동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장르, 뭐 글 쓰는 친구들, 또 뭐 노래하는 친구들, 뭐 영화 쪽,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들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러면서 그 이제 두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융합적인 그 전신이 탈춤으로부터 정신이 유래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융합적인 그런 것들이 되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독재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비합법적인 활동들을 했었죠.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곳이고 청춘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보내야만 되는 그런, 그래서 되게 아픔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골목마다 그런 우리가 겪었던 어떤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 심지어 냄새까지도 아직도 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하기도 했죠. 인천은 작업 방향이 굉장히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다시피 노동이나 민중이나 민주화니 이런 쪽에 작업들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은 작가들도 꽤 많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문화 생태계가 다양한 것이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른 작업들도 한번 보게 되고, 예, 그런 면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동북아의 관문으로서 역사적으로 보면 외세 침입도 많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양한 문화의 산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산업화 시대에 민주화 운동인과 노동 운동이 굉장히 활발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기에서 나온 어떤 자료들 이런 것들도 자랑할 만한 그런 거, 그것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이라던가 그런 거에 많이 기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품들이 파손되고 또 철거되고 쫓기게 되고 이런 철거 인생이 어떻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첫 테이프를 끄는 것이 대학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희 홍대는 야외조각전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야외조각전 때 제 작품이 걸리면 오픈을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제 작품이 교수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철거가 돼요. 그때 제목이 노동자라는 작품이었거든요. 이후에 2000년대에서까지 콜트 악기에 스쿼트 하면서도 다 정말 작품들이 다 완전히 그 공장 무너지면서 다 사라져 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소통 미술이라는 걸 그냥 하나 만들어 봤어요. 뭐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잖아요. 경쟁적이고 파편화되어 있고 소외들이 되게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예술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그런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래서 이제 예술 치유도 그 중에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소외 집단들 그쪽에서 작업들을 하고 대화나 어떤 그런 그림으로서 할 수 있는, 예술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한 다음에 그것들이 점점 또 커다란 작업으로 나가고 광장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소통미술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서 여성 노동자회랑 같이 한 작업들도 있었고 또 돌봄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약손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 만들었었는데 그런 데서 같이 작업한 것도 있었고. 제가 4번 개인전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그런 현실 얘기들이 많아요. 1회 개인전은 헌화가라는 작업으로 현장에서 치열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꽃을 바치고 싶다는 의미에서 헌화가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2번째 개인전이 애도였어요. 그때 이제 좀 큰 일을 겪은 게 있어서 애도로 이제 소창천으로 하는 작업들을 했었고, 근데 그러한 개인적인 애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애도를 같이 했죠. 그 다음에 3번째 개인전은 인천에 제가 사공단의 노동조합에 관여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알았던 이제 콜트악기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때가 2012년, 저는 1988년도, 87년, 88년도에 관여를 했었고 당시 80년대에 있었던 노조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노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스쿼트 점거 작업을 같이 하게 됐어요. 제 작업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에 그런 의미에서만 보면 굉장히 행복했고, 그렇지만 매일매일 긴장의 연속이었고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폭력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뭐 용역이라든가 이런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 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때 한 작업들이 진혼, 그 작업화로 만든, 근데 이제 그 진혼과 그다음에 이제 새벽 3시라는 작업이 있고, 개인전 하고 그게 7월 달이었는데 6개월 이후에 그게 다 파괴가 돼요. 다 파괴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이제 경찰에 저희가 끌려가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다 파괴됨으로 해서 앞에다가 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 사실들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종로나 광화문 같은 데서 작업을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전시로 또 사회 개인전을 했고요. 그 사회 개인전의 제목은 새벽 3시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그게 제가 부산 비엔날레 때 1층을 진혼으로 하고 3층을 새벽 3시로 한 방 전체를 그렇게 썼거든요. 새벽 3시로. 그러면서 진혼에서부터 새벽 3시로의 퍼포먼스를 했어요. 인천에 날아오는 멸종위기에 관련돼서 작업들을 좀 하다가 해양 환경 문제로 저 목포 신안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 달부터 신안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그룹전을.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군산, 인천, 삼척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어를 할 생각이 있고요.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는, 환경 생태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렇게 저세 작업을 주로 했지만, 이후에는 이제 어떤 작업들을 좀 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 이제 새만금 문제 갖고도 작업을 했었어요. 올해. 그런 거 연장선상에서 환경 생태 문제, 인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어떤 인류의 어떤 위기일 정도로 왔잖아요. 그래서 제 그런 작업 방향이나 이런 것도 예전에는 노동 쪽이 가장 저는 힘들고 소외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도 사실은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제가 세계관이 바뀌고 이 우주관이 바뀌면서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이 다른 생물들이 살아야 될 곳을 우리가 다 침범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인간으로서 죄의식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 문제도 갑자기 어떻게 뭐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확 다가왔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뭐 확 다가오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쌓이면서 지속화되듯이 환경 생태 문제도 지금 코로나 이전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까 또 제 고민과 같이 맞아떨어져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저는 예술 처음에 얘기할 때 알타미라 동굴벽화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의 그림 중에 상처 입은 들소라는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 예전에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잖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렇게, 그리고 종합 예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예술 치료에서도 심리 사회적 지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대의 제사장의 역할, 좀 크게 얘기해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술 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영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 우주와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생각들이 이렇게 좀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이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현 시대의 제사장이다. 현 시대의 영성적인 것들을 담아내는 어떤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 꿈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저는 참 정말 밀실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다락방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공동체로만 가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럽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순환되기를 바래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공동체 속에 있었을 때는 정말 혼자 이렇게 숨고 싶을 때가 되게 많고, 그런데 그동안 또 이제 그런 이렇게 사이클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과연 될진 잘 모르겠지만 혼자 성찰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또 비평적 관점에서의 새로운 작업들이나 이런 것들 좀 고민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또한 저는 현실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 해요. 폭이 크게 넘나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아까 뭐 제사장 영성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런 부분에 자격이 잘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 자신을 좀 더 쌓기 위한 그런 공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이라고 하는 것도 넓게만이 아니라 깊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뭐 차원의 문제라든가 영성의 문제라든가 뭐 등등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여성은 영성을 가지기 좋은 신체적인 조건이더라고요. 뭐 가슴이 있고 젖을 먹일 수 있고 또 어떤 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돌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유리한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남성들에 의해서 되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남녀 문제로서 봤을 때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또 계급적인 차원에서의 페미니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작업을 하면서 한 번도 나는 페미니스트야 라고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 휴식 시간 같은 경우 또 깜빡잠이라든가 그 여성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이 다만 연민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이런 이렇게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 현실을 좀 직면하고 또 예술의 어떤 강점인 어떤 감동이라던가 감성이라든가 좌뇌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페미니스트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그런 걸 다뤄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불평등의 문제는 물론 해소돼야 되고, 이것이 뭐 부자와 가난한 자, 또 뭐 소외되어 있는 소외되어 있지 않은 자 이런 거와 동일한 선상에서 남녀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그렇게 여성 문제도 그런 지평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이렇게 제가 융합적인 작업을 하듯이 해석도 좀 다양하게 열어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가슴을 울리는 작가? 이렇게 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면서 현실의 어떤 치열함 같은 것들을 현실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치열하게 사는 작가구나라는 것들로 기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대마다 어떤 환경 또 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예술관도 다 달라질 거라고 보고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정말 우주여행까지 가능한 세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지만 새의 시각, 또 벌레의 시각, 뭐 토끼 청각, 뭐 이런 다양한 그런 감각으로 보면 아니비설신이라는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만 보지 말고 정말 그 다층적인 것들을 봐라. 하지만 그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별에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들 다 의미가 있을 테니 자기만의 그 위치에서 자기만의 시공간에서 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 그 시대를 관통하면서도 자기만의 어떤 꿈을 가지는 그런 작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